전 세계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수르의 재산 따위는 아이들 용돈에 불과한 이 세상 최고 갑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마저도 쳐다볼 수 없는 돈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이번 17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인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보통 중동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만수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수르 재산 정도는 껌값에 불과하다는 진정한 중동의 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우디의 실세이자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죠. 빈 살만의 재산은 140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버지인 알사우드 국왕의 재산은 그냥 셀 수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은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빈 살만의 일거수일투족이 벌써부터 수많은 외신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빈 살만이 한국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숙소가 알려지며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왕세자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이 그야말로 석유 왕국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가 머물 객실은 롯데호텔의 최상위 객실인 이그제큐티브 타워 로열 스위트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박 투숙료가 무려 2,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우디 왕세자에게 하루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에겐 슬프지만 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놀랄만한 소식은 아닌데요. 사우디 왕세자의 위력을 보여준 건 스위트룸이 아니라 다른 객실이었습니다. 보안상으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호텔의 약 1000개의 객실 중 무려 400개가 넘는 객실을 통으로 예약했다고 합니다. 왕세자와 함께 방한하는 수행단을 위해서 그냥 호텔을 통째로 빌린 것이죠. 돈을 떠나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현재 빈 살만 왕세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스위트룸 역시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빌 게이츠,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 유명 인사들만 이용한 국내 초대형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자산과 권력을 가진 사우디 왕세자가 수백 명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사우디 하면 가장 먼저 연관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600조에서 10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의 미래형 신도시 계획 사업으로 지구 역사상 최초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를 쉽게 설명하자면 사막 한가운데 총 길이 170km, 높이 500m, 폭 200m라는 아주 좁고 길쭉한 건물들을 붙여 만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을 전부 거울로 감싸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죠. 잠실에 있는 한국 최고층 빌딩인 롯데타워가 무려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네옴시티 안에서는 날아다니는 택시와 고속철도 이외에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도시를 실제로 계획하겠다는 빈 살만 왕세자의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건설을 지향하며 그 뜻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700조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죠. 만약 네옴시티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그 면적만 하더라도 무려 서울의 44배에 달한다고 하니 세계 제일 갑부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옴시티는 게임상에서도 쉽게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 미래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와 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은 그런 인재와 기업을 갖춘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실제로 빈 살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두터운 친분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현대, LG,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시에도 해당 기업의 총수들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왕세자의 네옴시티 건설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로 뽑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경우 두바이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주 칼리파를 건설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세계의 네로라는 고층 빌딩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했는데요. 부르주 칼리파로 인해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과 삼성의 건설 기술력은 이미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역시 결국 고층 빌딩을 얼마나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짓는지가 성공의 좌표이기 때문에 사우디 왕세자는 삼성의 투자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네옴시티 건설에 삼성물산이 다방면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입장에서는 친맥도 있고 이미 세계 최고로 검증된 삼성물산과 손을 잡는 것 당연한 과정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세계 건축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동가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에 이번 방안은 두 나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삼성은 그렇다 치고 현대와 SK 등 다른 기업들까지 빈살만 왕세자가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사우디 역사상 최고의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 이처럼 한국 기업들을 찾게 된 이유 역시 그만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먼저 현대차 그룹과는 도심 항공교통 등 교통과 관련된 부문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이란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뜻하는데요.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엄청난 신속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론택시 역시 도심 항공교통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네옴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항공교통을 핵심 교통수단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은 이미 많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었죠.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미래 신선장 동력으로 도심 항공교통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와도 친환경을 이용한 엔진과 연료를 공동으로 연구하며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빈살만 왕자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SK그룹 역시 네옴시티 건설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건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친환경이고, SK 역시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사우디의 여러 그룹과 이미 협업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지구상 최고의 건설 계획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네옴시티는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당당히 한국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바로 한국을 방한하는 이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단순히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 착공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공개됐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 시설인 철도 터널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의 경우 사막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네옴시티가 건설되는 사막 한가운데까지 사람과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오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공사 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을 삼성과 현대라는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이죠. 사우디에서 이처럼 한국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데에는 사실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네옴시티를 만드는 것도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석유의존 경제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던 아라비아 상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이를 위해 금융과 IT 인프라 또는 사물인터넷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전자산업, 인터넷 무선전화 등 통신 인프라 산업, 게임, 영화, K-팝 등의 콘텐츠 산업까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한국처럼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러한 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우디가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중개 무역국으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는 이유는 결국 석유 패권 시대가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 중심축은 달러와 원유였죠. 금융에서는 미 달러가, 실물에서는 원유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달러와는 달리 원유는 생산국이 많았으며 이제는 셰일 혁명을 일으킨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원유 산유국이 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네옴시티를 통해 기술과 금융의 허브로 등극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풍부한 자본력에 비해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적었고 이를 진행할 기술력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줄 나라가 필요했고 단기간에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나마 중국과 일본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우디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국을 자처하는 중국이나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본에게 프로젝트의 정권을 맡기기엔 신뢰감이 부족했죠. 중국에게 일임하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일본에 맡겼다간 요르단같이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의 도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결국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외신들은 만약 네옴시티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림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네옴시티와 더불어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성공적인 협조를 이뤄낸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나라 중에 하나다. 때문에 신뢰감이 높았을 것이고 빈살만 왕세자 역시 한국과의 인연이 꽤나 깊기에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건축이나 통신,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 기술성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라 사우디의 입장에선 한국이 필수였죠. 중국과 일본도 기술만 놓고 봤을 땐 가능은 하겠다만 사실 여러 외교적인 문제로 불편할 수밖에 없지.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계획된 기간 내 신도시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기에 조금이라도 기한이 늦어지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사우디도 중국에게 맡겨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이 만든 도시들의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잖아. 무엇보다 여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사실 노동력만 충분했다면 한국 혼자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과 손을 잡았으면 네옴시티 건설 기술들이 추후에 모조리 강탈당했을 거야. 중국인들 배 아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한국은 신뢰가 간다. 꼭 네옴을 성공시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도시라 한국이 괜히 맡았다가 욕먹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비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니까 한국을 찾아왔겠지. 현재 네옴시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한국이니까. 뭐 한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경험 아닐까요? 한국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욕은 사우디가 먹겠죠. 건설 경험은 한국이 챙기고. 한국은 몽골의 사막에 녹색 혁명을 일궈낸 경험이 있죠. 아마 사우디의 사막도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옴시티의 계획을 들어보면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실제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야. 그나마 가능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 한국만큼 효율성을 추구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는 또 없잖아. 결국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시공을 하겠지만 이를 주도하는 기업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게 확실해 보이네요. 이상으로 네옴시티와 빈살만 왕세자와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